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3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2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경인월 경자 1이 되겠고요. 일진은 경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인월의 경금은 어떻게 사주에 배합을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은 먼저 어떤 일간인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봤을 때 금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거칠고 투박하고 강하고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양금이라고 하는 경금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강철 같은 개념이죠. 아니면 쉽게 말하면 무쇠 같은 그런 개념인데, 잘 정돈되고 매끈한 그러한 쇠가 아니라 이거는 아직 원철이죠. 땅속에서 금방 캐는, 광산에서 금방 캐는 원철과 같은 그러한 쇠를 말합니다. 그래서 약 어느 때는 좀 날카로울 수도 있겠고, 여기서 날카롭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칼을 갖다가 숫돌에다가 잘 갈아가지고 매끈하게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쇠가 이렇게 부러지게 되면은 그냥 삐죽삐죽삐죽하게 이렇게 약간 날카롭고 송곳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날카롭고 거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방 땅에서 캐낸 무쇠가, 쇳덩어리가 매끈하면 얼마나 매끈할까요? 그죠? 원철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반면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인데, 신금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해서 음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금은 거친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경금에 비하면 좀 부드럽고 그 다음에 유연하죠. 부드럽고 유연하다라고 하는 특징.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경금이 투박하고 녹슬어서 좀 볼품없다라고 하면, 신금은 매끈하게 잘 연마되어 있는 그러한 쇠, 보석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석 같은 걸로 비유를 하거나, 아니면 주얼리라고 하죠. 이거 귀걸이라든가 반지 같은 거,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경금도 금에 해당이 되고요, 신금도 금에 해당이 되는 일간이긴 하지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핵심이죠. 양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명리를 처음 배울 때 그냥 경금, 신금 이렇게 해서 그냥 완철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외우면, 왜 경금을 완철금이라고 하는지, 왜 이렇게 신금은 부드럽다 이렇게 표현하는지, 그 특징은 뭐냐면 이게 양이냐 음이냐 여기에 큰 틀에 여기에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를 처음 배울 때는 음양부터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음양을 배우면 오행을 배웁니다. 음양 오행을 알게 되면 천간식간과 지지시비지를 그 다음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음양이라고 하는 거 처음 배울 때, 이걸 뭐 명리 배울 때 별로 필요도 없는 것 같은 것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알아야 될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큰 틀에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큰 틀에서 성정이 바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을 음양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를 음양으로 나눌 때는,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은 목화가 양이 되는 것이고요,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은 금수가 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양에 쏠릴 수도 있고 음으로 쏠릴 수가 있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기토 지지로 진술중미토가 토가 되는데, 토는 수가 왕해지면 수 쪽으로 친해질 수도 있고요, 화가 왕해지면 화 쪽으로 친해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목으로 화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좀 많은 것이 토인데,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사람이 후덕하고 좀 좋은 면은 있는데, 사람이 강단이라든가 맺고 끊는 것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은 되게 좋습니다. 무토기토 일간들이. 근데 반대로 경금, 신금 일간, 금일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맺고 끊는 것이 되게 명확해요. 그래서 금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의를 중시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변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구태의연한 것을 경금 일간들
신금일간들 공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항상 변화하고, 그러면서 경금, 신금들은 일단 금이기 때문에 좀 단단하고 우직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금일간인데, 그 중에서도 신금에 비하면 경금일간들은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뭐예요? 관우 같은 그런 무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라고 하면, 신금은 그래도 약간 서구적이면서 좀 세련된 그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러워지고 탁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경금 마찬가지로 토가 왕해져서 금이 탁해지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용도 면에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아름답다 그러죠. 보석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잘 닦으면 됩니다. 반지 같은 거, 그다음에 귀걸이 같은 거 잘 닦으면 되죠. 그래서 신금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한다라고 해요. 항상 사시사철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경금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임수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원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쇠 같은 것을 대장간이라든가 제철소 같은 데서 달구어서 여러 가지 강판 내지는 그 강판을 가지고 차도 만들 수가 있겠고, 배도 만들 수가 있겠고, 아니면 군사 그 무기도 만들 수가 있죠. 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기질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냥 원철 땅에서 금방 캐는 강철 가지고는 용도가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불로 달구어서 여러 가지 무기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해야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은 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를 볼 때 일간이 어떤 것이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경금 일간인데 얘를 갖다가 자꾸 인성이 토를 갖다가 들이대면, 경금이 흙을 자꾸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속에 금을 갖다 묻어놓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금도 마찬가지고 신금도 마찬가지고, 토가 너무 많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금이 녹이 슬게 되죠. 술을 봐도 좀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수는 금을 녹슬게 하지만 임수는 금을 반짝거리게 닦아준다라고 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그 일간에 맞게 사주를 잘 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진 강의할 때는 항상 일간을 먼저 설명을 하고 원령을 설명한 다음에 나머지 글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명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려운 것, 잡다한 것을 여러 가지 알기보다는 쉬운 것을 가장 잘 활용하고 쉬운 것을 가장 잘 써먹는 사람들이 명리를 가장 잘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날마다 이렇게 해주는 것들은 절대 요 정도만큼은 잊지 말라고 제가 같은 것을 매일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는 딱 일간 경금하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그러한 경금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배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책을 쓴 게 팔자제요라는 책도 있고요. 팔자제요. 그다음에 어떤 분이죠? 독일 박정현 선생님 사주 명리사전이죠. 명리사전이라고 하는 책은 팔자제요를 조금 더 심화해서 써놓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써놓은 책이 난강망이라고 하는 책, 또 조화원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한 번씩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제가 나중에는 이 팔자제요를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볼까 생각은 계속 굴뚝같이 하고 있는데, 역시나 사람이 게을러지다 보니까 자꾸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팔자제요를 한번 강의를, 근데 이게 횟수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 팔자제요가 어떻게 나오냐면, 경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자신은 어떻게 되냐, 을경합급 병자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책 편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병자시는 어떻고, 그 다음에 정축시는
또 어떻고 종축다음 무인신은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금일간인데 묘월에 태어났을 때 시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어떠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이고요. 명리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이제 일주가 경신일주냐 내지는 경신일주냐 아니면 경술일주냐 내지는 이것이 뭐 경자일주냐 여기까지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명리사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뭐 팔주의 제휴 알면 뭐 명리사전은 뭐 굳이 뭐 참고해서 볼 수는 있겠죠. 하여튼 요거를 베이스로 해서 한번 강의를 해놓으면 나중에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찾아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알라고 하면 여러분들 난강만 내지는 조화원역을 또 알아야 되는데 제가 강의하는 것이 바로 난강만 조화원역을 베이스로 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꾸준히 두시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난강만 이런 거 볼 때 조금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경금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월이죠. 인월. 경금일간이 현재 태어난 원령은 인월이 되겠고요. 인월은 계절로는 초봄에 해당이 됩니다. 초춘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내지는 이거를 맹춘이다라고 만맹자 처음을 우리가 가장 큰 아이를 맞이라고 하죠. 그럼 맹자를 써 맹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이지만 아직은 한기 미진하다. 한기가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기가 미진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후의 필요성을 아직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일간이든 간에 인월은 물론 이제 병종하는 일간 자체가 화이기 때문에 크게 뭐 조후의 개념은 없다 손치더라도 나머지 일간들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인월의 일간들은 대체적으로 일단 조후의 필요성, 조후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목왕절이 되죠. 목이 왕한 계절입니다. 목이 인에 이르게 되면 목은 임관지 되죠. 임관지.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원령이 목이 왕한 계절에 태어나기 때문에 일간이 가장 왕한 때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경우에는 목왕절인 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수는 목이 왕하면 수생목 해가지고 뭐예요? 수의 기운이 약해지게 되니까 임수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 개수는 약한 것이고요. 또 경금, 오늘 일간 경금이라든가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이라든가 이런 경신금들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금은 중요한 것 인에 이르게 되면 이르면 이때는 절지에 해당이 돼요. 절지.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이때가 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은 인월에 가장 약할 때에 태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약하다고 해서 경금이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부드럽다는 뜻이 아니고 경금 자체, 천성 자체는 완철금, 강철과 같죠. 강철. 근데 경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나서 절지에 태어나서 약하다고 하는 뜻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금이 작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바느질을 요즘은 뭐 미싱으로 하거나 아니면 세탁소에서 맡기기 때문에 바느질을 잘 안 하는데 바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바늘 자체가 부드러우면은 바느질이 잘 되지 않죠. 바늘은 휘기도 하지만 너무 충격을 크게 주게 되면 바늘 같은 거는 이렇게 부러지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경금이 인월에 태어나서 약하다라고 하는 뜻은 경금 자체가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지 마시고요. 경금 자체가 작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경금을 예를 들어서 한 100g짜리, 200g짜리 아니면 1kg짜리 쇳덩이라고 생각하면 반면에 경금이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데 금왕절에 태어났을 때는 1톤짜리 무쇠 아니면 2톤짜리 무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금이 크면 클수록 센 불을 가지고 다스리게 되면 금 자체가 크니까 큰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인월 같은 경우에는 금 자체가 작기 때문에 단련을 한다 하더라도 작은 금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바늘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조그만 볼트나 너트 정도 만드는 그런 정도의 공력
없겠죠. 그래서 일단 양간 같은 경우 있죠. 간목이 됐든 병화가 됐든 무토, 경금, 임수, 양간들은 일단 일간 자체가 신왕한 것을 그래서 중요시 여기게 되고요. 음간 같은 경우 있죠. 을목이라든가 정화라든가 기토 내지는 신금, 개수 같은 경우는 너무 일간 자체가 음간은 왕할 필요는 없고요. 음간은 약해도 흠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양간과 같고요. 여자는 음간과 같잖아요. 남자는 씩씩하고 강하고 튼튼하고 남자다운 것이 좋은 것이고요. 여자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 다음에 이쁘면 더 좋고 그 다음 마음씨 착하면 더 좋고요. 또 여자답게 좀 우아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으면 더 좋겠죠. 남자가 여성스럽고 여자가 남성스럽고 하면 약간의 음양의 어떤 이치가 약간 빗나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를 양간으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 양간은 일단 강하고 튼튼한 것이 좋은 거고요. 여자는 약해도 크게 흠이 될 건 없습니다. 음간, 을목, 뭐 정화, 기토, 신금 내지는 이제 개수 같은 경우는 지지에 자기가 의지할 수 있을 정도의 조금이라도 통근만 하면 음간 같은 경우는 크게 왕세에 치우치지 않고 음간은 뭐예요? 조후만 잘 돼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예요? 음간, 양간의 특징을 아는 것이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명리를 배울 때 처음 배우지만 그게 간과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경금 같은 거 양간이기 때문에 일단 튼튼한 것이 좋은데 인월에 태어난 경금은 약하죠. 약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 작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경금 자체가 좀 작고 약하기 때문에 이 경금을 갖다가 생조해 주거나 방신해 주게 되면 금에 좀 튼튼해지고 좀 더 커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인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작고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성으로서 생조를 해주거나 인성으로서 경금을 생조해주거나 비견 겁재로서 뭐예요? 일간 경금을 도와주게 되면 경금이 세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월의 경금이 약하니까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은지 내지는 비견 겁재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은지 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비견 겁재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내지는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인월의 경금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를 말하는 거잖아요. 무토 내지는 기토를 말하는 것인데 인월은 목왕절이죠. 목이 인월, 묘월이 가장 왕할 때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무토, 기토가 있다라고 하면 왕목이 토를 갖다가 극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극해를 받는 무토가 경금을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특히나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로서 뭐예요?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마른 땅은 경금을 생하기가 어떻다? 안 된다. 조토. 건토는 생금 뭐다? 불능하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인월의 경금이 약해서 약한 경금을 예를 들어서 인성으로 생해줘야 된다라고 할 때는 무토가 아니라 기토로 해야지만 경금을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왕이면 약한 경금을 생조해 줄 때 무토, 기토, 토로서 생조해 주기보다는 같은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하잖아요. 목왕절이죠. 목왕절. 자,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목은 경금 입장에서 재성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재성은 왕하고 일간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토로서 생조해 주기보다는 같은 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금은 목을 갖다가 좀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간도 도와주게 되고 목도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죠. 이걸 갖다가 군비쟁제 내지는 군겁쟁제라고 해서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거는 군비쟁제, 군겁쟁제가 아니라 이거는 분재하는 거예요. 너무 재성이 많은 것을 뭐예요? 같은 비견 또는 겁재가 있어서 이 재성을 나눠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100억짜리
3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력은 한 30억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업을 내가 하기가 어렵겠죠. 저 100억 정도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1000억을 벌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30억밖에 없죠. 그럼 뭐예요? 친구들을 불러야죠. 친구 어떤 분 40억 투자하고요, 또 어떤 분 또 다시 30억 투자를 하죠. 그러면 합이 100억이 돼서 이거 가지고 슈팅을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1000억을 벌게 되죠. 이것은 뭐예요? 이거 군비쟁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분재해서 서로 나눠가는 겁니다. 혼자서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건 되면 뭐예요? 누구의 도움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드시 뭐예요? 나눠 가져야 되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사업을 동업을 했는데 혼자 욕심 부려서 혼자 다 싹 닦고 치우고 끝내버리면 다음부터는 뭐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한 사람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야지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 사람들한테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월의 경금은 비견 겁재로서 일간을 도와주게 되고 좀 재성을 이렇게 통제시켜주면 좋을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금이 없다라고 하면, 비견겁재가 없다라고 하면 토로서 생주해 줘야 되는데 반드시 뭘로? 습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생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재를 얻었을 때 얻어가지고 일간 자체가 왕해진다라고 하면, 인월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죽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후하고, 또 경금은 정화로서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용도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때 태어난 것보다 인월에 내지는 묘월에 태어난 경금은 배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약한 일간을 일단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인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경금의 용도가 있으려면 정화로서 단련돼야 되는 것, 세 가지 삼박자를 두루두루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주 8글자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갖추기가 그만큼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금일간은 어느 원령이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은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원령에 따라서 배합하기가 좀 쉬운 원령이 있는가 하면, 지금과 같이 인월 같은 경우에는 3박자를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특별히 뭐 어느 원령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운을 같이 봐야 되고 세운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어느 원령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뭐 간단하게 하면 뭐 약간은 좋고 나쁘고를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뭐예요? 그걸 또 사람들은 외워버려요. 그래서 인월에 태어난 경금은 별 볼 일 없다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보게 되면, 오늘 명식 일간은 경금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원령 인월입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경금인 양금이 되겠고요, 월지는 인목인 양목이 되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금 입장에서 금금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통제하고 내가 관리하는 관계, 즉 재성이죠. 근데 양금이 양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편재라고 해서 편재격이 되죠. 단 편재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 많이 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왕해서 신왕재왕하게 되면 그만큼 근면성실함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이거 같이 원령과의 일간과의 관계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은 인월에 절지 약하지만 목은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월의 경금은 기본적으로 제다신약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제다신약하다가 아니라 제다신약할 수 있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인성이라든가 비견, 줄여서 인비라고 합니다. 인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성, 이거는 비견겁재를 말하죠. 인비로서 일간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우하고, 그 다음에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데, 조우하는 것은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병화가 없어도 조금은 그냥 인중병화를 쓸 수 있지만,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정화는
별도로 있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정화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비가 먼저 있어서 뭐예요? 경금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인비가 있어서 경금을 또 생조생부해 주는 것이 선행 조건이 되겠고요.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얻은 상태에서 정화를 쓰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병화가 투출하거나 아니면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제살이 왕한 제살태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흉명, 좋지 않은 흉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일간을 먼저 도와주고 나중에 단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죠. 자,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연이 되죠. 자, 신금이 있는데, 신금은 경금이 아니기 때문에 목을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있어도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아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럭저럭 좋다고 보는데, 차라리 이렇게 연간에 월간에 경금이 있는 것이 오히려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양간은 약하면 그냥 양간한테는 의지하는데 음간한테는 잘 의지하지 않아요. 옛말에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 말이 있죠. 남자는 쪽팔려서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이제 세태가 많이 바뀌어서 뭐 오히려 여권 이 신장되는 그런 환경이라 남자가 여성스러워지고, 여자가 또 오히려 커리어 우먼이라고 해서 또 여자들이 좀 강한 그런 성향도 있지만, 원래 음양의 배합 조화라고 하는 것은 양은 남자, 음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다고 여자는 여자다운 것이 원래 음양의 이치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이거는 천간에 경금,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뿌리가 없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간에 있는 것은 반드시 지지에 뿌리가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다행스럽게 연지에 이렇게 축토가 있어서 천간에 있는 경신금이 다 뿌리를 얻었습니다. 한 곳에서라도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되면은 경금 자체가 그렇게 신약해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하면 나름대로 국세는 잘 갖출 수 있는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일지 자수가 있습니다. 자수라고 하는 건 인월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은 초춘이라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수가 있기 때문에 사주가 다시 한습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간신이 축토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수가 왕해지게 되면 금의 기운을 설기하고요. 설기하고 이 수는 다시 목을 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재성을 더 왕하게 만들어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기 때문에 좋다가 아니라, 이거는 이 역할을 내밀하게 따져보게 되면 약한 일간의 금의 기운을 설기하고 목을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코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직은 조후는 미흡하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로서 단련해야 되겠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목화를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좀 좋은 생시가 아닐까 싶고요. 다시 수가 많아지는 것은 좀 좋지 않고, 또 토가 많아져서 토가 천간으로 무토 같은 것이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생시라고 일단 전제해 두고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병자시 이렇게 보게 되면, 병자시가 되면, 자, 다시 자수를 보는 것은 결코 좋지 않죠. 일간의 기운을 설기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화를 취용해서 조후 내지는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가 많게 되면 수는 화를 갖다가 좀 억압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인의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이거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아니지만 따뜻하게 조후하는 용도로서는 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이 병화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뭐냐면, 연지에 축토가 있어서 일간 내지는 비경겁제가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화를 취용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마저도 없었다라고 하면 일간 천간에 아무리 금 3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약한 그런 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정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축토를 다시 얻었기 때문에 요거는 금이 세력으로 죠. 자축죠. 이것도 합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기운이 토로 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금이 좀 세력을 얻겠죠. 물론 이제 토에 있긴 하지만 축토는 뭐예요? 경금이 금이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할 수는 있는데, 정화도 뿌리가 인월이라 하더라도 뿌리가 이렇게 왕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인중병화로서 조우하는데 병화가 투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우하는 공력도 조금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국세는 어느 정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완전 좋은 국세는 아니고요. 한 중급 정도 이렇게 되는 국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울로에 따라서 더 기둥은 달라질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무토가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무토가 있게 되면은 뭐예요? 금을 갖다가 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런 단점이 없잖아 있죠. 그 다음에 일단 정화는 없는 상태에서 인중병화 2개 가지고 조후하는 정도로는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수운으로 가게 되면 한습이 가중되기 때문에 좀 좋진 않을 것 같고, 금은 갔을 때도 일간은 왕해진다 하더라도 조후의 문제는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인시 같은 경우 무토 투출한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중병화죠. 이거 병화는 그냥 조후하는 용도로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인중병화, 사중병화 조후할 수 있겠고요. 한 가지 사화는 불의 기운이긴 하지만 금은 사가 장생이기 때문에 축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지에 있는 사화에도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금 자체가 약해지진 않는다라고 하는 뜻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결코 좋지 않겠죠. 좌오상축이기 때문에 월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갑신 을료시 일간 자체가 왕해지는 것은 좋은데 역시나 정화도 볼 수가 없겠고, 인중병화 하나 가지고 단순하게 조후하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시가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어떤 생시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생시는 이렇게 두드러지는 생시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병술시 같은 경우는 병자시보다는 좀 나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것도 화는 병화는 봐서 조언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화가 아닌 좀 단점이 있겠고요. 정에 이렇게 오는 것도 정화가 해수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정화도 이렇게 공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